안녕하셨어요. 드론드론 이골제 민속 이야기. 제가 민속을 하면서 마당과 이론을 동시에 욕심낸 사람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저한테 민속을 가르쳐 주신 분이 심우성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한다?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만 하던 사람이 이제 공연을 지도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론적인 걸 내놓지 않으면 심 선생님은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 전수관입니다. 전수관인데 요 안에 지금 책이 한 1,500권 좀 남겨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바깥에 있는 것이 한 2,000권 정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민속에 관련된 이야기만으로 모은 건데요. 이 바닥에도 있고, 그리고 한데 책만으로 답변이 가능하게 하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제 범위를 좁히기 시작했어요. 공주권만으로. 그리고 민속에 대한 쪽은 반대로 체록에 있어서 제가 한계를 다른 분들이 갖는 한계 가장 중요한 걸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체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전체 판을 동네 하나가 괜찮은 게 나오면 전체를 긁어내자. 뭐 옛날 얘기서부터 뭐 살아가는 생활에 관한 관습 이런 것까지도 해서 이렇게 모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다 긁어 와가지고요. 부분대로 나눠 넣으면 되잖아요. 안 없어지잖아. 어느 기점에서 넣는 것을 통계를 내보고 전체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그런 산물입니다. 자, 드론드론 이골제 민속 이야기, 여름뚜레 이야기 15번째. 그 중에서, 둘의 이야기 15번째. 오늘 시간은 둘의 싸움입니다. 25분에, 안 되면 2번에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하고. 되면 좋고요. 둘의 싸움. 이게 민속예술제도 가끔 이게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둘의 싸움 왜 할까요? 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텃세입니다. 우리 동네 들이 이만하다고요. 이 동네 안에 다른 동네 두레가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다른 동네 두레는 왜 들어오느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동네에 논을 갖고 있어서 그걸 매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은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토째고 그러다 보니까 두레 싸움은요 2군데 중에 하나예요. 다동논이 있는 들판이나 아니면 두레와 두레의 들판의 경계 지점 거기서 많이 싸워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비율로. 이거 한번 통계를 2001년도에 제가 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표본 200개 두레를 갖고 낼 때에 87%가 두레 싸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주의 두레가 500개가 넘어요. 옛날 두레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450번 가까이 두레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어떤 두레는요. 이 동네 하나가 있어서 두레가 있는데 아래 두레 있고 위에 두레 있죠. 옆에 두레 있죠. 근데 그게 사이가 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싸워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레 싸움 한 두레가 1년에 서너 번씩 하는 두레도 있으니까 450번이 넘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23%는 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레가 안 싸웠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렇다고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7%는 싸우는 두레가 거의 정해져 있는 동네들이고, 나머지 23%는 어떻게 되냐면 뭐 호가는 싸우고 대부분은 안 싸우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500개 두레가 1년에 그냥 1960년대 이전으로 내려가면 두레가 성했던 시절에는 뭐 500개 이상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레 싸움을 나눠봐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레 싸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유희형, 놀이, 스포츠 이런 개념으로 싸우는 두레들. 이게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요. 그런데 또 하나 감정형들이 있어요. 감정형. 진짜 싸우면 심하게 싸우는 동네들이요.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유희형으로 볼 때도 또 이제 나눠보면은 둘의 풍장 실력 때문에 싸우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두레하고 위에두레하고 가까이 생활을 하고 한 들판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량 소리를 서로 들어요. 서로 듣는데 우리께 낫다 이거죠. 우리께 낫다. 왜 그걸 낫다 하면 얼른 인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께 나 서로 이렇게 할 때에 풍장을 겨루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드물게는 약속된 둘의 싸움들이 있어요. 아래의 동네가 사이가 무지 좋아요. 그러면 좌장들이 양쪽 좌장이 서로 약속을 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논매로 어디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번에 두레꾼들 싸움 좀 시키지 해서 스포츠형으로 실력을 겨루는 두레 싸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유희형, 놀이형의 두레 싸움들입니다. 그런데 감정형이 있어요. 감정형이 진짜 골이 나쁘게 파이는 동네들이 있어요. 양쪽 동네가. 공주에서 가장 감정형으로 셌던 데가 먼저 말씀드렸던 우성 목천두레하고 의장 수천두레, 유구 만천두레하고 신영두레. 이게 원골두레, 신통면 원골두레하고 유구 만천두레. 이런 데들은 그 싸움이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서는 그 싸움이 독해질 수밖에 없죠. 감정 싸움이 되죠. 그리고 반대는 또요, 풍장 서열 때문에 싸우는 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월곡리 그러면 그 안에 두레가 두 개 있을 때는 두레 서열이 먼저 생겨서 활동하던 데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기 때문에 서열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행정리를 볼 때에 아랫동네, 윗동네가 갈렸는데 들판이 겹쳐서 서열을 서로 어른이 되고 싶어서 싸울 때요. 이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어른 두레가 될 때에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거든요. 농기 서열을 볼 때 신농기 세우는 동네, 양반이 있어서 지주들이나 두레 일꾼들이 일이 많은 동네, 두레 구성원이 많은 동네, 이런 순서로 해서 서열이 딱 나눠지면은 어른으로 가고 이제 애들로 가고 해서 마주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기세배도 가고 또 사이가 좋게도 되는데, 이게 서로 비슷해버리면요, 비슷해버려요. 그래갖고 한쪽이 인정을 못할 때 싸우는 경우는 굉장히 셉니다, 이게. 그리고요, 지고 있는 두레는요, 저 동네를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두레 싸움도 자주 일어나는 거죠.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동네들하고 그 유희형으로 싸우는 동네의 두레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레 싸움이 진행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싸우는 동네와 유희로 싸우는 동네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유희형은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쭉
우리 동네 들판으로 저쪽 동네에서 두레 일꾼들이 논매로 쭉 들어와요. 벌써 이제 우리 동네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논매다 말고 저쪽 가요. 풍작꾼들 다 데리고. 그래서 싸우는 데가 있어요. 아주 정해진 데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두레 할 때에 뭐 농작물을 해치면 안 되죠. 홍한포기도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그리 가서 부딪히는 거 일부러. 그러고 저쪽에서 풍장 소리 나면 들어가던 두레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와 그거죠. 여기까지 와. 그리고 두레 싸움 붙으면요 그날 논맥이 거의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온다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서로 풍장이 먼저 얼러요. 공주말로 얼러.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건 형태처럼 양쪽에서 풍장도 막 치고 소리도 지르고 해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안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얼른다고 그래요. 풍장패가 두레패가 서로 얼르고 나서 그 다음에 풍장이 겨룹니다. 그러니까 풍장패가 양쪽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양쪽에서 소리 질러서 우리가 쎄 하고 하다가 풍장패가 양쪽으로 가운데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상세가 마치 딱 쓰고 뒤에 풍장패도 쓰는 거죠. 두레 풍장패라고 해야 몇 명이라고요? 상목군들 일반적인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작아요, 인원이. 그러면 양쪽으로 서가지고 풍장가락으로 싸워요. 양쪽 상세가 한 가락을 막 쳐 나가면 맞은편 상대가 그 풍장패를 따로 쳐야 돼요. 그 가락 쳤으면 이쪽 편이 또다시 막 치면 이쪽에서 또 따로 쳐야 돼요. 그 변화를 줍니다. 그걸 가락꺾기라고 하거든요. 가락꺾기. 허리 분지르기. 그래요. 가락을 막 서로 싸웠는데 거기에서요. 못 치는 동네가 있으면 승패가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레 싸움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동네들은 그냥 풍량가락에서 완전히 우리가 졌다고 선언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 다음 진행이 없어요.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풍량 싸움만으로. 근데 서로 그게 사람이 묘한 거예요. 무슨 씨름대회 같은 데 갈 때 제가 흔히 경험했던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씨름꾼 없으니까 가서 져줘. 그러고 가요. 삿바 잡으면 이겨야지요. 왜 져요. 그런 것처럼 풍장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면 풍장패들이 먼저 뭐예요? 풍장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두레 패싸움이에요. 두레 패싸움은 또 다른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양쪽에서 달라붙습니다 막 해서 이제 뭐 넘겨치고 이제 밀고 땡기고 하죠. 하고 나서 농기한테로 뛰어가는 건 뭐 어떤 양쪽 두레패 좌상이나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농기로 가자 하고 소리 지르면 쫓아가는 거서 양쪽에서 이제 농기 뺏게 하는 건데 지금들 두레 싸움을 이렇게 연출하는 걸 보면 농기 딱 큰 놈 해놓고 꽝장목 뽑기로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아주 적습니다. 전체 비율로 볼 때 2, 3%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농기 안 갖고 싸워요. 농기 안 갖고 싸우고서 연기 들고 가는 거거든요. 양쪽에. 연기 갖고 서로 연기 뺏고 나서 그냥 승패를 가려버리고서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기고 지고 관계없어요. 놀 때는 다 풍장치고 한까지 노는 거예요. 이게 유희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기를 왜 안 들고 다니느냐면요. 그 얘기를 먼저 합시다. 농기 깃대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차 생기고 트럭 생기고 나서는 쉬워졌죠. 근데 옛날에요. 금강 이북 지방에 농기대로 쓸 수 있는 대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에서 장정 하나는 되게 안 사와요. 2개 사오거든요. 한 번 가면 2개를 살 때요 3명씩 보냅니다. 그럼 6명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담양까지 걸어서요.
주막에서 자고 걸어가갖고 실제 대나무 값은 별거 아니겠죠. 그래서 차갖고 미고 와야 되는 거죠. 그 농기대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쌀이 몇 가마 들어갈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요, 농기대는 절대적으로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라서 그걸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긴 처마 밑에 아주 딱 매어서 비 한 방울 안 맞게 관리를 하는데, 그 농기를 걸고 싸울 때 농기대를 박아놓으면 제일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깃대 부러지거든요. 근데 깃대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엄청 크지만 농기대를 사와서 농기대를 세우는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농기대들 들고 가서 싸움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대나무 흔한 담양이나 그 호남 지역에서 농기대 받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합니다. 완전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서 농기 박어 소리 나오기 전에는 안 싸우는 거예요. 연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만 들고 나와도 감정적으로 싸우는 두레들은 다릅니다. 또 이거는요, 서로 풍장패 오르고요, 풍장 겨루고 서로 감정이 격한 데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은 그건 해요. 제가 수천 두레에서 마지막 두레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레 싸움의 판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16살 때였었는데 도망갔어요. 저 그 자리 못 있고요. 목천리 앞에 하고 수천들 앞에 정한천이랑 큰 냇물이 있는 벌판에서 싸우는데요, 이건 찰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보다가 도망간 추억이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죠. 그냥 가서 서로 막 풍장 쳐가면서 하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달라붙는 거. 연기 도망다녀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연기도 그냥 보이면 공격해야 되니까. 승패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났는지 그때 몰라요. 못 봤어요. 그렇게 격해져요. 근데 체력 과정에서 그 싸움의 승패는 대부분이 한쪽이 밀려서 전쟁하듯이 도망가면 지는 거지, 거의 뭐 연기 갖고 뭐 스포츠식으로 규율 따져서 이게 아니었다고 증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형은요, 패자가 철수하면 이겨요. 근데 여기도 연기를 들고 가지 농기는 안 갖고 갑니다. 농기는 안 갖고 가요. 그런데 최고의 두레 싸움이 뭐냐면 농기박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들판에서 부딪혀서 두레 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했는데 한쪽 좌상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농기박어 하고 소리 지을 때 그래 박자 하고 나오면, 그때는 양쪽의 두레패가 자기네 진영 쪽에 농기를 갖다 세워놓는 겁니다. 용기 앞에 서고요. 그렇게 하고 안에서 두레 싸움이 돼요. 이거는요, 묵시적으로는 요번 싸움에서 치면 이기면 너희 완전히 우리들한테 복종해야 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진지 쪽이 다시 도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농기 박어 소리가 나오는 건 영원히 앙숙두레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농기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장정이 다 동원되고요, 풍장의 기싸움을 하고는, 양쪽에서 기싸움을 하고는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꽁장목이 뽑히거나 농기대가 부러지면 승패는 끝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농기 받고 싸운 것에 대한 체력도 몇 번 못했고요. 몇 번 못했고, 농기가
이 싸움에 대한 쪽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동네도 없어요. 이게 처절하기 때문에. 사람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농기 받고 싸우다가 두 동네가 싸우다 사람이 죽은 데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1930년대에 실제 죽었거든요. 농기 박어 소리가 나올 때는 이건 지독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동네요. 진동네 장병들이요. 불쌍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동네의 그 둘의 싸움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진동네 장정들은요. 어른들한테 1년에 다 껌배짜리 돼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요? 막내 뚜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눈만 흘겨도 어디 가서 안 보여야 되고 이런 정도로 하고요. 농기 때 다시 사와야 되고 농기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농기를 뺏어가진 않습니다. 농기 깃발은요. 꽁장목을 빼는 이유 그게 뭐냐면요. 농기가 꽁장목 있고 하얀 수건을 하나 묶어놓고 아래에다 농기를 맵니다. 그래서 꽁장목에서부터 아래 농기까지 굉장히 차이를 뒀죠. 옛날에. 근데 이 하얀 수건에 뭐가 써져 있느냐면 그 둘의 신의가 농신 신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율정리 본동뚜레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율정, 본동, 농신, 신의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위에 꽁이 있는 것은 농민들이 지니고 있는 바램을 신에게 새죠. 그죠? 새가 신에게 잘 받아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꽁장목을 빼는 것은 그것을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꽁장목 비싸지만 옛날은요 사실상 꽁이 많아서 잡아서 장기 잡으면 저 동네 공인당 선반에 가면 항상 그 꽁장목 이렇게 모아놓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갖고 있는 신앙적 상징성 때문에 꽁장목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25분에 이 얘기를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네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두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농기를 두레에 쭉 할 때에 한 두레 바탕에 모셔두고 연기만 들고 다니는 이유. 그건데 가장 큰 것은 두레 싸움 벌어졌을 때 농신을 다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두레 싸움 때문에 결국은 농기 바탕, 농기를 신성하게 모셔놓는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두레 싸움을 시작할 때는 대개 징소리로 한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좌상이 소리 지르는 또 이제 두레패에서 목청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지휘하는 이제 총각대방이나 누가 그 동네에 상징적으로 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신호로 하는 때가 많고요. 승자와 패자가 갈렸을 때 이제 사이 좋은 두레들 감정 싸움 안 하고 사이 좋은 두레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두레로 인정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덜어는 약속된 두레 풍장이 두레 싸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막걸리통을 걸어요. 막걸리 10통 걸으면 그거 여름두레 먹는 날 진 팀이 진 두레가 그리 보내주고 그렇게 보답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레는 보통 두레 싸움을 해도 감정적인 골이 된 데는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데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두레 싸움은 문화로서 스포츠가 없던 옛날 전통사회에 굉장히 큰 경기 중에 하나였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도 좋고요. 감정 싸움은 분명히 했다. 그래요. 그래도 두레 싸움 갖고 다음 시간에 또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접으면서 두레 싸움의 금기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논이나 밭에서 싸우지 않는다. 곡식은 한 포기도 건들면 안 된다. 논두렁 심어져 있는 데서도 안 싸워요. 그래서 금기. 그렇기 때문에 냇물바닥이 많아요. 싸움이. 두레 싸움이. 그 흙 뭉쳐서 던지는
돌 던지는 싸움도 둘의 싸움에서 되는 거지. 팔매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데들도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홈이나 돌, 물건으로 들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게 있죠. 악기는 벗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몸싸움을 할 때 비틀거나 때리지 않는다.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욕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욕은 못하게 해요. 농기를 박는 두레싸움이 아닌 경우에 상대의 농기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기대를요, 논 매는 데마다 들고 다니는 두레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농기를 들고 왔고 한쪽은 연기를 들고서 움직이는 두레일 경우에 연기를 들고 다니는 두레가 농기를 들고 다니는 농기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꼭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 앞에 부분에서 상세가 서로 꺾어대기를 하는 것에서 새로운 가락을 배워서 두레풍장꾼들한테 가르치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으로 갔느냐면 두레의 공주 장터풍장으로 김태산 어르신이 장에서 공주장, 경천장, 수천장, 저 광정장에서 풍장을 칠 때 상세제비들이 이 가락을 빨리 배워다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칠채를 전혀 안 치던 지역, 논산, 부여, 계룡이나 이렇게 금강 남쪽 지방은 칠채 안 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들도 그냥 배운 거예요. 그 배우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대강 배워서 넣기 때문에 두레 칠채들은 좀 예술판의 칠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게 만든 것, 그것은요 두레 싸움에서 갈아꺾기 때문에 그래요. 임장묵 선생님이 나하고 눈도 안 맞추는데 시간 너무 길게 한다고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두레 싸움에 대한 거는 정신적인 쪽에 있어서 쪽이었고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로 뭉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했던 민속의 꽃입니다. 두런두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35번째 두레로 15번째 마당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